SNS 강사 김수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위 노출형 블로그 계정 운영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 블로그를 잘 상위에 노출되게 할 것인지 그 방법과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상위 노출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고객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가 없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원하는 홍보 효과를 달성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내 블로그를 잘 노출되게 하는 것, 상위 노출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잘 배우고 숙지를 하시면 여러분 블로그가 반드시 상위 노출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다소 이론적인 내용이라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잘 듣고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블로그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블로그 하면 뭐니 해도 네이버 블로그죠. 네이버에 내 블로그를 어떻게 노출시킬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블로그가 시작된 지가 벌써 2003년도니까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블로그가 우리나라에서 작성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300만 개의 누적 블로그가 있고요. 활동 블로그가 1,800만 개, 그러니까 전 국민 숫자로만 따지면 2명에 1명 정도는 블로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는 80만 개의 블로그가 생성이 되고요. 30만 건의 글이 하루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만들고 매일 포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내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지금 블로그가 레드오션이죠. 레드오션. 경쟁이 아주 치열한 동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을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2008년도에 파워블로그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6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파워블로그라는 거는 블로그를 잘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블로그로서 가치와 인정을 받게 되면 파워블로그라는 그 엠블렘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 블로그는 노출도 잘 될 뿐더러 여러 곳에서 업체에서 협찬이 오게 되고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음으로써 이 파워블로그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었었는데, 2016년도에 폐지가 된 거는 너무너무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흘러버려서 부작용도 많고 해서 2016년도에 없앴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인플루언서 제도라는 것을 다시 시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옛날의 파워블로그 제도를 다시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인플루언서 제도를 시행한 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배경이 유튜브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광고 수입을 통해서 수입을 많이 얻고 그곳에 콘텐츠를 올림으로써 어떤 부와 명예를 얻게 되다 보니 블로그의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소홀히 하고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유튜브로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부랴부랴 다시금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그 헤리테지, 그 혜택을 줌으로써
인플루언서 제도를 통해서 다시금 블로그를 부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파워블로그 아니 인플루언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하시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혜택을 또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애드포스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도 블로그를 통한 광고 수입도 짭짤하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블로그 애드 포스트를 통한 광고 수입, 뭐 유튜브만큼은 아니지만 용돈벌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인플루언서가 되면 거기에 못지않게 부가적인 부수적인 어떤 협찬이나 뭐 PPL 의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가 2015년도에 대대적인 로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로직이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 그대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블로그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지 않으니까 꼭 2015년도 이후에 로직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 로직에 따라서 블로그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그 로직을 확실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블로그 최신 트렌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블로그 구매가 어려워졌습니다. 구매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대행사를 통해서 대량으로 키워진 어떤 블로그들을 내가 돈을 주고 여러 개를 사서 검색 도배를 내 상호로 내 브랜드명으로 검색 도배를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단기간의 상위 노출이나 단기간의 최적화가 어려워졌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로직만 잘 따른다면 오히려 더 쉬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현재 블로그는 전문가 우대 방식으로 바뀌었죠. 전문가 우대 방식. 그게 바로 저작자를 우대해주는 C랭크 방식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C랭크 방식과 더불어서 개별 문서 하나하나의 퀄리티를 보고 노출시켜주는 다이아 방식도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C랭크와 다이아 이 로직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블로그 로직의 핵심이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서의 숫자보다는 문서의 양보다는 질, 퀄리티를 우선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2개, 3개 블로그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많이 여러 개를 다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를 하더라도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퀄리티 있는 포스팅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렇게 작성된 문서를 우선시해서 노출시켜주는 방식이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써야지만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잘 노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마케팅을 왜 해야 한다면 일단은 돈 들이지 않는 가장 확실한 마케팅 수단이 되겠습니다. 소상공 자영업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마케팅 수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현재 다른 어떤 뭐 광고도 하지 않고요. 뭐 SNS 다른 뭐 인스타나 뭐 페북이나 뭐 다른 어떤 SNS 채널도 그닥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블로그만 꾸준히 함으로써 블로그를 통해서 강의 의뢰가
전국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마케팅 수단이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에서 뷰 영역이라는 섹션이 생겼는데 그 영역에서 네이버 블로그가 단연 상위로 랭크를 시켜줍니다. 옛날에는 뭐 카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포스트니 폴라니 뭐 다양한 제3의 어떤 채널들이 있었는데 지금 뷰 영역에서 거의 블로그가 우선시해서 노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네이버 로직이 전문가 우대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스포츠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한 전문적인 어떤 지식들이 분명히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문가로서 자리매김만 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여러분들의 업체를 홍보하는데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만 꾸준히 하시면 인플루언서 제도로 더 추가적으로 확실한 홍보 효과와 더불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잘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다 보면 블로그가 여러분들의 보물 창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검색하시는 분들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검색을 유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옛날 블로그가 아직도 노출이 되고 있고 그 블로그를 통해서도 여전히 저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블로그가 여러분들의 보물 창고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SNS의 중심이고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운영을 꼭 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검색 노출에 유리하냐? 검색 노출에 유리한 블로그는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고 분석한 글들을 노출을 잘 시켜줍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분야의 전문가구나 라고 인정이 되는 글들이 노출이 잘 되죠. 그리고 체험이나 어떤 리뷰 포스팅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맛본 것들을 기록한 글들을 우선시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 리뷰에 있어서도 정직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어떤 정보성을 담아서 쓴 글들을 검색 노출에 잘 시켜주게 됩니다. 반면에 검색 노출이 어려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상품을 단순 홍보하는 걸 예를 들면 배포형 블로그라 그래서 어떤 사진이나 글들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그거를 그대로 옮기는 그런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러면 절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체험, 내가 체험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마치 체험한 것처럼 쓴다거나 그 다음에 또는 내가 빨리 노출하기 위해서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사거나 또는 내가 또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또 팔라고 또 접근을 해오는 블로그 대행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을 위해서 블로그 아이디를 사고 팔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블로그들은 검색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불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블로그를 통해서 생산되는 포스팅들은 더 이상 검색 노출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블로그 로직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가 아까 2015년도에 대대적으로 블로그 로직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리브라라는 로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씩 꾸준히 1포스팅, 때에 따라서는 1일 뭐 2포스팅, 3포스팅 많이 꾸준히만 하면 노출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때는 내용을 절대 보지 않았어요. 많이 생성되는 블로그들을 우대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쓰레기 포스팅만 잔뜩 쌓이게 되었죠. 그래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을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내용들, 어디서 복사 붙여넣기 짜집기 한 이런 글들만 노출이 되다 보니 네이버에서 대대적인 청소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로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C랭크 로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가 아니고 얼마나 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포스팅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내 블로그 자체에 신뢰도 점수가 쌓이고 C랭크 점수가 높아지면 그 블로그를 우대해서 노출을 시켜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블로그의 진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게 된 게 다이아 로직입니다. C랭크 로직은 블로그 자체의 신뢰도 점수를 보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다이아는 내가 블로그를 운영을 오래 하지 않고 초보자인 경우에 이제 막 블로그를 생성을 했을 때 블로그 점수가 없을 때 문서 하나하나 포스팅 하나하나의 퀄리티를 따져서 노출시켜 주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노출에 유리한 그런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C랭크와 보완해서 다이아 로직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로직이 블로그 로직의 핵심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랭크, C에다가 랭크 점수를 매긴다는 얘기입니다. C, 세 가지의 C가 되겠죠. C, 컨텍스트, 글의 맥락, 글의 내용을, 글의 맥락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맥락 안에는 어떻게 키워드가 잘 녹여져 있는지, 뭐 검색 유저가 원하는 키워드가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컨텐츠의 C, 내용의 질이 얼마나 정보성 있고 충실하게 잘 담겨 있는지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 체인, 얼마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는지, 말하자면 공유 확산이 되는지 그걸 보는 게 체인의 C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C에다가 랭크를 매겨서 이 블로그 출처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따져서 블로그 노출을 시켜준 게 바로 C랭크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랭크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할 때 먼저 주제별로 관심사에 얼마나 집중도가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의 정보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어떤 연쇄 반응을 보이는지, 그래서 해당 블로그 주제의 관심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좋은 컨텐츠를 생산해내는지를 점수화해서 매기는 게 바로 C랭크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일상글보다는 1개의 전문성 있는 글을 훨씬 더 검색에 유리하게 노출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랭크에서 참고하는 항목이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따지게 되는데 먼저 보시면 블로그 문서에 있는 제목을 따지고요.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따지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보고요. 링크도 보고요. 그래서 문서 전체를 구성하는 기본 정보 하나하나의 품질을 다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네이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뭐 전문가로서 등록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조금 더 신뢰도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내 블로그 서비스의 활동 지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내 블로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웃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블로그 점수에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문서의 주제를 분류를 하고요.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함에 있어서 잡다하게 잡탕으로 짬뽕으로 운영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잘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한 가지 주제, 때에 따라서는 한 가지뿐만 아니라 한두 가지로 이렇게 집약을 하셔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셔야지 블로그 주제가 없이 그냥 되고 말고 아무거나 잡다하게 운영하면 절대 C랭크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하나하나의 점수가 체킹이 되고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노출에 적합한지를 따져서 이제 상위 노출이 되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다이아 로직은 딥 인텐트 애널리시스라 그래서 그 의도, 목적, 블로그 포스팅의 의도의 목적을 분석을 해서 노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문서를 본다는 거죠. 포스팅 하나하나를 보는 거죠. C랭크 로직은 블로그 자체의 어떤 점수를 매기는 거고요. C랭크는 블로그의 전체적인 그 지수, 주제에 맞는 포스팅이 꾸준하게 쌓여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는 거고요. 다이아는 포스팅 하나하나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초보 블로거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아 로직을 잘 노려서 상위 노출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나 어떤 정보에 있어서 얼마나 충실하게 내용을 담아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가 작성된 의도가 뭔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 건지, 단순히 아니면 기계적으로 어떤 홍보만을 위한 상위 노출을 노린 그런 문서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뷰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따지게 됩니다. 어뷰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얼마나 독창적인지, 어디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지는 않았는지, 남의 글을 그대로 베끼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절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잘 글을 썼는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사용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얼마나 좋은 정보를 담아내는 문서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정보가 많은 문서일수록 노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꾸준히 AI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이 품질 요소나 기준 값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새롭게 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블로그 로직이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어느 날은 내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더라도 또 그거보다 더 좋은 문서가 포스팅이 작성이 되면 내 블로그는 또 다시 또 내려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주기적으로 문서의 퀄리티를 보고 새로운 문서들을 자꾸 좋은 문서들을 발굴해내서 노출시켜 주는 게 다이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게 내 문서 하나 노출시켰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어느 순간 또 묻혀버리니까 주기적으로 여러분들도 꾸준히 거기에 맞게끔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C랭크와 다이아가 상호 보완해서 맞물려서 노출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랭크가 높으면 일단 당연히 상위 노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C랭크가 높지 않아도 문서 하나하나의 퀄리티 다이아 로직을 통해서 또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 현재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라고 할지라도 문서 하나하나에 개별 문서 하나하나에 조금 집중을 하셔서 좋은 문서를 작성을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검색어에 따라서는 검색 시점이나 문서가 쓰여진 날짜에 랭킹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날짜가 날짜를 따지는 그런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것을 우선시해서 반영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래된 블로그도 상위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서가 쓰여진 날짜에 랭킹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키워드들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로그 상위 노출이라고 하면 PC 화면에서는 3페이지 이내를 말하고요. 모바일 화면에서는 뭐 한 12 이내라고 말을 하죠. PC 화면에 3페이지, 사실은 뭐 3페이지라고 하지만 3페이지까지도 가지도 않죠. 솔직히 말하면 1페이지 안에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요가의 뭐 효과, 자세 뭐 이런 걸로 한번 제가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뷰 영역에서 보통은 한 번에 한 10개 정도 이렇게 포스팅이 보여지죠. 지금은 이제 뷰 영역을 제가 눌렀기 때문에 계속 보여지는 건데, 통합 영역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뷰 영역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첫 번째가 7개. 이게 이제 1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뷰 더보기 하면 보통 사람들이 2페이지나 3페이지, 보통 그 안에서 원하는 포스팅을 보고 싶은 정보를 클릭을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PC에서는 보통 20위 내지 30위 안에는 들어야지 상위 노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키워드로 만약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뷰 영역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뷰 영역. 여기 보시면 인플루언서들이 제일 위에 노출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바일에서는 상위 노출이 더 어렵죠. 보통 모바일에서는 3개에서 5개까지 보여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좀 더 많은 블로그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PC에는 3페이지 이내, 모바일에서는 12 이내에 들어야지만 고객들이 나를 찾아줄 수 있는 상위 노출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블로그 방문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방문자가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블로그 방문자가 의미 있는 방문자가 많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뜨내기 방문자가 많은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이슈가 되는 키워드, 뭐 연예인 이야기, 뭐 어떤 사건, 사고 이야기를 담아서 블로그 포스팅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방문자가 증가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특정 주제에 벗어나는 블로그 포스팅인 거고, 그 포스팅은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휙 보고 휙 나가버리죠. 여러분들의 원하는 어떤 효과, 홍보 효과, 전환 효과 이런 거는 결코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제에 벗어나거나 만족도가 낮은 그런 방문자들, 그런 일시적인 방문자는 오히려 여러분들 블로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유행하는 키워드,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 사건, 사고 이런 것들로 방문자만 노려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거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쟁업체가 과도하게 내 블로그를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러면 내 블로그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공격하는 그 블로그의 IP나 그 블로그를 추적을 해서 그 블로그를 차단을 시키지 공격당하는 나의 블로그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기계적으로 어떤 상위 노출을 노려서 블로그 방문자를 유입을 시키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방문자는 적어도 블로그의 만족도가 높은 블로그를 우대를 해줍니다. 만족도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게 바로 뒤에서 말씀드리는 체류 시간과 페이지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어뷰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뷰징은 나쁜 행동입니다. 어뷰즈 한다는 말은 오용, 남용, 원치 않는 어떤 과도한 유입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어뷰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주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담아내거나 또는 다른 어떤 생산자가 만들어낸 그러한 유사한 내용을 또 재생산해서 뒤늦게 발행하는 거, 또는 여러분들이 배포용 블로그라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사진과 동일한 내용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옮겨내는 거, 이런 것도 다 어뷰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블로그 내용과 상관이 없는 키워드를 무분별하게 포스팅 안에다가 기계적으로 넣는 경우 이런 거 다 어뷰징이 되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계적인 포스팅, 짜집기 하는 거, 그런 것들 다 어뷰징 행위입니다. 그래서 경쟁업체를 주기 위한 트래픽 공격 같은 어뷰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어뷰징의 빈도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 AI가 검색 로봇이 파악을 해서 그렇게 공격용으로 만들어진 블로그들 자체를 차단을 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그 아이디 자체, 네이버 아이디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뷰징은 절대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법적인 거, 그 다음에 짜집기 하는 거, 남의 글을 마구 퍼서 그대로 베껴 넣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블로그를 하다 보면 블로그를 꾸준히 잘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방문자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글이 언제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의심되는 글은 수정을 하거나 아예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키워드를 너무 무분별하게 넣지는 않았는지, 저품질 이미지, 남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무분별하게 키워드를 텍스트 안에 인위적으로 넣지는 않았는지, 특수문자 무분별하게 넣지 않았는지, 동영상을 쓸데없이 짧은 동영상을 의미 없이 많이 넣지는 않았는지, 이런 불법적인 것을 하지 않았는지를 보시고
문제가 되는 글은 수정하거나 삭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을 한다고 원한다면 불법적인 건 하지 마시고요. 진정성 있는 포스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AI가 이 글은 정말 도움이 되는 검색 노출을 시켜줘도 좋은 내용이구나를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의 근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페이지 뷰와 체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녀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포스팅을 보고 나갔느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 블로그에서 머물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그걸 어디서 어떻게 보나요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를 들어가시면 제가 제 블로그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 통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 자, 이렇게 통계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날그날의 조회수나 방문자 수가 이렇게 보여지죠. 자, 방문자 수보다 조회수가 많은 게 더 좋은 거죠. 방문자 수 대비 조회수가 높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한 개 이상의 포스팅을 보고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뷰가 그만큼 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평균 사용 시간, 여러분의 블로그의 평균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를 방문자는 많지 않지만 체류 시간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매일 하지도 매일 할 시간도 없어서 매일 하지도 못하지만 제가 원하는 때에 블로그를 포스팅하면 비교적 잘 노출이 되는 편이죠. 보통 저는 5분 이상 4분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 블로그 사용 시간이 1분도 안 된다. 뭐 10초, 20초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블로그는 그만큼 C랭크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에 좋은 내용이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금방 이 블로그를 떠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블로그 그 상위 노출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블로그에 방문자 대비 페이지 조회수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 이 점수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페이지 뷰와 체류 시간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블로그로 판단을 받게 되고 상위 노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검색 페이지 뷰가 높고 체류 시간이 높다는 것은 검색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의 포스팅을 읽고 관련돼서 또 다른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계속 연이어서 여러 개를 보고 나감으로써 이 블로그가 양질의 블로그로 자리매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뷰와 체류 시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의 블로그는 좋은 블로그가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포스팅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포스팅의 개수는 적어도 한 번 내 블로그를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게 하는 그게 가장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C랭크 점수를 측정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블로그가 검색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럼 검색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색 노출의 핵심은 제목입니다. 제목에 고객이 원하는 검색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키워드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제목에 키워드를 넣으려고 낚시성의 어떤 키워드를 의미 없는 주제와 맞지 않는 그런 키워드를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키워드를 넣으면
제목을 보고 들어왔는데 내가 원하는 글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그냥 뭐 10초도 안 돼서 몇 초 만에 그냥 휙 나가버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이 됐더라도 결과적으로는 C랭크 점수 나중에 그 점수가 점점 깎여 버려서 결과적으로는 더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노출의 핵심은 제목이지만 제목의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글의 내용을 대표하는 어떤 핵심 내용이 되어야 되고 키워드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 키워드는 두 갈식으로 맨 앞부분에 배치하는 게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중간이나 뭐 끝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블로그 지수가 어느 정도 쌓여지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긴 제목보다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목을 잡으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한 20자 30자 정도 넣어도 큰 무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넣되 자연스럽게 문장형으로 맥락, 아까 컨텍스트를 본다고 했죠. 맥락에 맞지 않는 문장도 얘네들이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문장형으로 하시는 게 좋고 의미 없는 키워드 조합이나 명사 나열형 키워드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목에 키워드가 두세 개 1타 3피의 제목으로 조합이 되어서 노출이 되게 만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키워드만 노리지 마시고 두세 개를 조합을 하셔서 제목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서 그것도 캐치를 하셔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라 그러면 어떤 사람 뭐 대부분이 어이로 쓰겠지만 가끔 뭐 아이로 쓰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면 어떤 날은 어이 하는 태를 쓰기도 하고 어떤 날은 뭐 아이 하는 태를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변화를 주셔서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센 키워드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거는 세다는 의미는 너무 지나치게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말하는 건데 그건 뒤에서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절대 특수 기호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색에 유리한 제목을 만들 때 검색 로봇이 잘 읽어갈 수 있는 키워드를 배치하시고요. 전문가처럼 보이게 하는 제목에는 이렇게 앞부분에다 키워드를 배치하시고 뭐뭐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하는 장단점, 뭐뭐뭐뭐 비교 분석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뷰성, 경험을 적을 때는 뭐뭐뭐뭐 해보니 뭐뭐에 대한 리뷰, 뭐뭐에 대한 기록들, 뭐뭐뭐뭐 하는 팁, 꿀팁 뭐 이런 제목이 있으면 검색 노출에 유리합니다. 제 블로그를 잠깐 보시면 조회수 순위를 해서 유입 분석에서 검색 유입에 보시면 그날그날에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는지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가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안 되는 키워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회수 순위를 이렇게 보시면 그날 내가 포스팅했던 블로그들의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말했다시피 뭐뭐 하는 팁, 뭐 방법, 여기 보다시피 활용 방법, 광고하는 방법 이런 단어를 많이 넣게 되면 노출에 그만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 여기 전문가인가 보다 이렇게 아마 검색 로봇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 유리의 제목이 핵심이고 검색 키워드 반드시 넣으시고 전문성이나 경험을 나타내는 단어도 넣으시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의 브랜드명, 업체명, 그 다음에 지역명,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은 지역명도 꼭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제목에 키워드를 잘 넣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 나열형, 명사 나열형 이런 거, 그 다음에 반복형, 같은 단어가 하나의 제목에 2번 이상 반복되면
안 됩니다. 여기처럼 수분크림 이렇게 수없이 많은 키워드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모분별하게 나열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승전, 내상호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 그 내용하고 뒷부분에는 무조건 내상호 이렇게 넣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내상호와 앞부분의 내용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뭐죠 이거 특수기호 샵이니 뭐 별표니 체크니 이런 거 절대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뽑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게 자동 완성어, 연관 검색어, 그 다음에 네이버의 검색 광고에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자동 완성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자동 완성어죠. 그리고 여기다가 띄어쓰기 하나만 해도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단어를 넣었는데 자동으로 달라붙는 이런 단어들이 자동 완성어가 됩니다. 이런 키워드들도 적절하게 잘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 제목에 넣어 두시면 좋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클릭을 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하단에 여기 보시면 이 키워드는 연관 검색어가 안 뜨네요. 다른 키워드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연관 검색어라고 이렇게 뜨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검색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작성했을 때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런 키워드를 담아서 블로그를 포스팅 하시면 노출에 유리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키워드, 네이버 검색 광고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광고 계정을 가입을 하셔서 이거는 여러분들 네이버 아이디로 일단 한번 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되어 있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여기 상단에 도구라는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키워드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필라테스 아니면 뭐 지역명을 넣으셔도 되죠. 원주 필라테스 학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관되어서 이렇게 쭉 연관된 키워드들의 조회수가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의미 있는 키워드들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목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만한 지나치게 너무 센 키워드를 노리면 이걸로는 검색이 안 되겠지만 지역 키워드 같은 경우에 를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역으로는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 개, 두세 개를 제가 조합을 해서 1타 3피를 노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거 두 개를 사용한다 그러면 원주 필라테스 전문 학원 아니면 원주의 필라테스 잘하는 땡땡 학원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아니면 필라테스 뭐 자격증 따는 방법 해서 또 원주 땡땡 필라테스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
키워드를 지나치게 센 것만 추리지 마시고 대중 속 여기 검색량을 보시고 너무 센 것만 노리지 마시고 적절하게 초보자인 경우에는 잔잔하게 약한 걸로 먼저 공략을 하신 다음에 센 키워드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광고의 검색 광고 키워드 도구 잘 활용하셔서 제목을 잡는데 꼭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잡는 데는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쓰기를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길이는 1500에서 2000자. 자, 2000자라고 하면 옛날 원고지 쓰는 세대면 원고지가 보통 한 장이 200자, 200자 원고지 10장이 되는 아주 10장이면 꽤 분량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텍스트 양, 정보의 양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걸 꼭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정보의 양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노출이 유리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길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목은 뭐 한 20자 내외 제가 보기에는 30자까지도 제가 해보니까 괜찮아서 저는 30자까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키워드가 조합이 되어서 잘 믹싱이 되어서 녹여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제 블로그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 블로그 게시물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여기서 블로그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방문자 리뷰 관리 팁과 중요성. 리뷰 노출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 조합을 따지면 어떤 사람은 그냥 스마트 플레이스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네이버 플레이스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플레이스 리뷰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플레이스 방문자 리뷰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리뷰 노출 뭐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쓸 때 다양한 키워드가 조합이 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조금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목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 노출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목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키워드를 잘 조합을 해서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워드는 제목에 들어가는 거는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도 자연스럽게 녹여져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는 뭐 한 5, 6개라고 했는데 이걸 뭐 꼭 개수를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글의 맥락 안에 본문 안에 자연스럽게 고객이 원하는 키워드가 들어있도록 글을 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5개 이상. 이미지는 5개 이상으로 그래도 좀 픽셀 사이즈 퀄리티 있는 사진으로 해서 많이 넣는 게 좋습니다.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많은 게 꼭 좋은 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강조했다시피 발행수보다는 체류 시간을 높일 수 있는 글쓰기를 해라. 포스팅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수보다는 체류 시간을 높이고 페이지 뷰를 높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랭크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뭐 한 3개월, 한 100일 정도는 일주일에 뭐 한 5개? 5개 많을까요? 뭐 한 3개, 4개를 꾸준히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일주일에 하나를 하셔도 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뭐 한 달에 뭐 두세 개 뭐 하기도 사실은 바쁜데,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C랭크 지수가 조금 쌓여지는 그 기간 동안에만 조금 부지런히 일주일에 뭐 5개, 하루에 1개 정도 꾸준히 하시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C랭크 점수가 인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그렇게 포스팅 개수에 그렇게 집착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하실 때 외부 링크를 넣으시는 거는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 그 디테일한 컨텐츠 자체를 작성하는 거는 이제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링크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절대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사용을 최소화하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공감, 댓글을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쏟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중요도가 낮아지고요. 이거를 늘리려고, 조회수 늘리고 공감 늘리고 댓글 늘리려고 뭐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어뷰징 하는 거, 뭐 밀어주고 땡겨주고, 아니면 무분별하게 좋아요만 막 찍고 다니고, 댓글 무분별하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이웃 찾아다니고, 이런 것들 다 오히려 안 하는 일만 못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검색을 통해서 들어와서 조회수가 많아지고 공감이 많아지고, 또 자연스럽게 감사해서 댓글 뭐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 않고 어거지로 어뷰징을 통해서 이런 거를 높이는 거는 오히려 블로그 지수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이 되니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블로그 안에 개인정보 노출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의 개인 전화번호, 연락처, 전화번호를 계속적으로 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소, 뭐 그다음 뭐 통장번호, 뭐 계좌번호, 뭐 학원비는 뭐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뭐 수강료는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뭐 이런 거를 노출하는 게 되면 블로그 지수 점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노출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테스트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 포스팅 해야 검색 노출에 유리하다. 자, 이거 아니죠. 아닙니다. 일상글과 함께 꾸준히 올려야 저품질 탈출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 주제하고 관계가 된 것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장기간 관리 못하면 저품질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블로그를 어느 정도 꾸준히 하다가 잠시 쉬어도 여러분들이 블로그 지수, C랭크 점수가 있는 블로그면 다시 또 거기에 덧붙여서 포스팅을 계속 이어나가면 다시 또 노출이 됩니다. 검색 노출이 안 되면 블로그를 초기화하고 버려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초기화하고 버리지 마시고, 내가 무슨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찾아보시고 그걸 삭제하거나 수정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글을 스크랩하면 내 검색 노출이, 내 글이 검색 노출 잘 된다. 이것도 아니죠. 남의 글, 잘 나가는 남의 글을 퍼와서 내 글에 아무리 공유 확산을 시켜도 그 글을 통해서 내 블로그가 노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입수 500명은 유지해야 저품질 풀린다.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500명, 뭐 1000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쁜 이웃을 맺으시면 저품질 된다.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문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공감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 저품질이 된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내가 어떤 작업을 통한 게 아니면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스크랩 댓글 공감을 늘리면 검색 결과에 잘 나온다. 이것도 아니다. 스뎃공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오히려 인위적으로 늘리는 게 독이 된다. 그 다음에 깨끗한 IP 주소에서 포스팅 해야 된다. 이거는 세모. 깨끗한 IP라는 거는 뭐 어떤 오염된 불법적으로 진행된 만들어진 블로그를 내가 사서 포스팅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뭐 공공장소 뭐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PC방에서 어쩌다가 여행 가서 꼭 해야 되는 포스팅이 있다. 그런데 한번 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글을 붙여 넣으면 안 된다. 이거는 100% 안 됩니다. 이거는 100%. 남의 글은 절대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는 안 됩니다.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글로 소화해서 다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글을 수정하거나 카테고리 이동을 하면 안 된다. 이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글을 수정한 제목을 너무 지나치게 자주 수정을 하면 안 되겠지만 글 내용에 뭐 틀린 내용이 있는데 수정 안 하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수정하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가끔 글을 쓰다 보면 뭐 어떤 주제는 필요가 없어지거나 어떤 카테고리는 새로 만들었거나 그래서 카테고리 이동하고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위 노출되는 핵심 중에 핵심을 오늘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포스팅이 반드시 상위 노출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블로그 컨텐츠 제작, 매력적인 블로그 컨텐츠 제작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